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창원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 경매를 의뢰를 받아서 집이 넘어가지 않게 해결을 해드린 그 사건인데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한 열흘?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유독 많이 올리는 영상이 어떤 거냐면은 경매 낙찰가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고가 낙찰 되는 경우 왜 그런지 그 이면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인터넷 같은 데서 뭐 부동산 재테크 카페 이런 데도 보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뭐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막 유도해가지고 시세보다도 높게 받고 사기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박의 그 댓글을 달려면 끝도 없어서 한두 번 달다 말고 그냥 제 블로그에는 이제 낙찰가의 비밀이라든지 해서 글도 이제 포스팅하고 했지만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금 더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보면은 2011년도 5월 24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감정가 1억 2천이고요. 17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금액 2등한 사람이 1억 6,150 얼마 이렇게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1억 9천으로 저희가 낙찰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일단은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2등 금액하고 얼마 차이죠? 근 3천만원 가까이 2,8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납부를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100%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낙찰을 받았죠. 결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5월 24일 날 입찰인데 이틀 전인 5월 22일 날 일요일 날 여기 소유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로. 제가 어떤 취하 관련 이런 일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수소문 해가지고 저한테로 연락이 와서 근데 일요일이고 근데 오세요 했어요. 저는 부산 법원 앞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차도 없고 애기도 있고 애기도 아프고 그렇답니다. 남편은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어디 외근 좀 멀리 가고 출장 가고 그래서 어떡하나요? 제가 가야죠. 가는데 전화 한 통만 받고 가는데 남의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 험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저도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계신 남자분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좀 키도 크고 체격도 있으신 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팀장님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채무자하고 그러니까 소유자금 채무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채권자하고 굉장히 이제 언니 동생 하듯 친한 사이였었는데 어떤 자그마한 말실수로 인한 어느 쪽인 분이 하여튼 말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감정이 완전 극한 상태까지 이렇게 가서 결국은 뭐 얼마 원금 2,300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가 니네 집을 날려버리겠다 경매로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겨우 2,300만원 가지고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갚지 그랬냐고 왜 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니까 갚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돈을 안 받아주고 안 만나주고 도망을 다녔대요. 자기 말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 세무자 말로는. 그래서 이제 경매 날짜가 당장 이틀 후로 닥쳤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또 일찌감치 해결하지 어떻게 이틀을 남기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하니까 경매는 몇 번 유찰되고 낙찰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몇 달은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요즘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경매가 1차에도 보통 낙찰이 많이 된다더라. 니네 집 어떡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듣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5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류 송달 관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일 일요일 날 만났고요. 그리고는 23일 날
월요일날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원법원으로 달려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경매는 그 경매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건 아주 일부분이죠.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죠? 일반인 여러분이 입찰을 참가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등기부등본, 그죠? 열람할 수 있고, 그거는. 그리고는 경매권에 한해서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여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각종 여러 가지 서류가 오고 가고 뭐하고 관련자 어떤 그 뭐 연락처라든가 그리고 뭐 서류들을 다 보는 건 이해관계인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임장 받아가지고는 바로 열람했습니다. 열람함과 동시에 이제 이 경매를 없던 걸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이제 법무사님 자문 받아가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날 5월 24일 날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해서, 그죠?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등하고 뭐죠? 2억 한 2,8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되는 1억 9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명의는 이제 남편분 앞으로 했어요. 남편분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참 답답한 짓이죠. 이 집 보면은. 등기부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집 시세가 얼만데 여기 해봤자 근저당 4,440만원? 원금 따지면은 3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경매가 몇백만 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고가 낙찰을 받아놓고 고가로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절차 밟았던 게 잘 돼가지고 아까 보면은 5월 31일 날 그러니까 낙찰일로부터 그죠? 우리가 입찰한 날 5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뒤면 며칠이죠? 31일이지 않습니까? 31일이 되면은 오후가 되면은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허가가 되는데 그때 그 떨어지기 전에 오전에 저희가 강제집행 정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 관련 서류.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경매 정지를 이제 저희가 다 처리해가지고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됐으니까 이 경매가 어떻게 됐냐면은 불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불허가가 떨어져요. 그럼 불허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경매가 받았던 게 일반인 같으면은 수포로 돌아가는 황당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럭키 원하는 대로 됐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매각을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불허가 허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 보증금 넣었던 1,200만 원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되돌려받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8월 23일 날 모든 게 정지 작업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완전히 끝나가지고 나중에 기각으로 해서 이 사건이 전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고가로 낙찰받는 일이 있다라는 사례 중에 하나로 기각의 비밀, 그리고 고가 낙찰가의 비밀 중에 하나의 사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